당연히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그래야 이 험한 주식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그 전기차 세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 요번에 이제 페더럴 텍스 크레디트 폴 이제 그 전기차 이제 관련해 갖고 쭉 발표됐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이 쭉 나오는데요. 쉐보레의 볼트 EV, 그다음에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아 PHEV가 지금 대상이고요. 포드에서는 이제 에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F150 라이트닝, F150 라이트닝 이제 익스텐드 레인지 배터리하고 스탠다드 레인지 배터리 둘 다 지금 받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PHEV, 그다음에 웸글러 PHEV 뭐 이렇게 돼 있고, 링컨의 이제 이거 뭐죠? 커세요? 예, 커세어네요. 커세어 그랜드 투어링 PHEV고요. 니비안 쪽이 지금 다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요 니비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CDI의 이제 그 원통용 2170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한번 좀 기대해 보실 만하고요. 아로네스 이제 듀얼 라지의 아로네스 쿼드 라지. 그러니까 아로네스가 있고 RNT가 있어요. RNT가 이제 픽업 트럭이고 RNS는 이제 그 RNT 픽업 트럭을 개조한 SUV입니다. 이제 둘 다 잘 팔리고 있고요. 이제 요거 한번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요거는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SDI 17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들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X 롱 레인지, 모델 Y 올힐 드라이브,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Y 리얼 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대상인데,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모델 Y는 지금 3개잖아요. 모델 3는 퍼포먼스만 있어요. 모델 3가 이제 퍼포먼스는 저기에 배터리는 이제 파나소닉의 2170이 들어가고요. 모델 3 이제 그 퍼포먼스 말고 스탠다드는 CATL의 LFP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CATL LFP 배터리 들어가던 거기에 지금 보조금이 이제 빠져 있는. 진짜 딱 그렇게 되는 거네요. IRA IRA 규정대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총 17종인가? 19종입니다. 19종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43종이었다가 이제 19종으로 대폭 줄은 거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쉐보레 2종, 크라이슬러 1종, 포드 3종, 지프 2종, 링컨 1종, 리비안 5종, 테슬라 5종. 한국 브랜드는 없습니다. 현대차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더 강화돼서 이제 종수가 많이 준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추가적인 이제 이런 좀 조정, 그러니까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납품 받아 갖고 하면은 이게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품이 들어가서 그 비율 때문에 이 43종에서 이제 19종 넘어갈 때 빠져 있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부품 안 쓰고 한국 부품 쓰든지 미국 현지에서 만든 부품을 쓰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여기에 더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올라오게 되더라도 아까 테슬라 이제 중국에서 CAT를 팔던 그 LFP는 이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그렇게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IRA를 통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중국 밸류 체인을 배제하는, 여기에 이제 24년 들어서 좀 더 강화된 거고, 25년 되면 또 강화되고, 26년 되면 강화되고, 이렇게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K 배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현대기아차는 저 강화된 그 광물 배터리 부품 기준 저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배터리가 없다니까요. 배터리를 계약을 안 했다니까요. 원래 미국에 진출할 때 CAT라고 같이 진출하는 이상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런지 내가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IRA 통과되고 나서 엎어진 거잖아요. 현대차는 IRA 통과되는 것도 몰랐답니다. 그러면은 그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빅뱅 폭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K 배터리의 좀 주가, 그 적정 주가 이런 거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26년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일 주가 기준에서 보면은
순위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 주가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우선주,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순이고요. 네. 최근에 제가 밸류에이션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삼양식품이나 네. 그다음에 맨날 한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모티, 하이브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쭉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도 이제 이 순위대로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네 종목 위에 네 종목 노란색 쳐놓은 이게 이제 제일 상승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듯이 다 비중들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얀색 돼 있는 요 부분은 제가 한 뭐 4%씩 그다음에 나온 신소재는 한 2%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그래서 총 100% 갖고 있는 거고요. 대충 한 이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는 5개에서 10개 정도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5개에서 10개 중에서도 네. 좀 이제 집중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7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4개를 메인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엔솔, 나노신소재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은 적게. 왜냐하면 상승 여력이 좀 차이가 나니까. 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원래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높지 않았나요?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가 주가 떨어지고 포스코홀딩스는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 26년에는 그리고 더 26년은 그대로인데 아. 현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상승 여력이 더 높았을 거예요. 아. 그때가 아마 에코프로가 한 70만 원 넘었을 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변하면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순위가 바뀌니까 그러면 순위 낮은 것 좀 팔아갖고 순위 높은 거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최근에 또 리밸런싱 하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문제 안 없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건 뭐 이대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아, 그 상위 저 4개 종목을 좀 주력으로 지금은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는 것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예. 아. 에코프로 모티도 좀 갖고 있었잖아요. 네. 한 13만 원 정도에서 그때 이제 팔아갖고. 와, 근데 지금 예. 많이 올랐네요. 예. 팔고 나서 더 많이 올랐어요. 13만 원 팔고 20만 원 된 네. 거니까. 네. 배 아프죠, 나도. 근데 이제 이게 뭐 단기간은 나도 모르는 거니까 네. 이제 이때 당시 한 13만 원 됐을 때 보면은 대략해서 상승 이력이 이제 한 150%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50% 상승 이력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에코프로 500%, 500% 700% 예, 나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에코프로 모티를 팔아갖고 아마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좀 더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바꿨는데 이제 바꾸고 나서 지금 사실은 바꾼 이후에 에코프로 모티는 더 올랐고 네. 바꿔서 산 거는 사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하는 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 3년 텀을 보고 사실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이제 버핏이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0,000원짜리를 뭐 3,000원에 2,000원에 사는 건데 10,000원짜리를 3,000원에 2,000원에 샀는데 사고 나서 2,000원, 3,000원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지금 2,000원, 3,000원 되는 이유가 이제 시장이 멍청해서이기 때문인데 시장에 많은 오해와 편견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낮은 가격이 거래되는 건데 그런 오해와 편견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 오해와 편견이 사라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때로는 많이 걸릴 수가 있고 그 이제 걸리는 기간이 길게 봐도 한 3년 정도면 네. 경험적으로 다 되더라 하는 관점에서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벌써 해서 바꿨는데 계속 시장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안 오른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거는 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데일리 한국이라는 이제 그 기사고 저기 신문에 김영문 기자님이 1월 2일 날 쓰신 기사고요. 새해 2차전지 성장통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속 미국만 우뚝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4년이 23년 비해서는 전기차 이제 성장세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은 오히려 성장세가 빨라질 거다. 성장세가 이제 되게 우뚝 솟을 거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향배가 K 배터리의 성장세하고는 100%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 배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올해 100% 성장하고
미국은 성장이 없어요. 네. 그러면 K배터리한테는 뭐가 좋죠? 중국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반대로 중국이 하나도 성장 안 하고 미국이 100% 성장하면 K배터리는 논하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올해가 대략 한 20%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는데 네. 그거는 전 세계 글로벌이고 네. 예, 중국하고 유럽이 둔화돼서 그렇고 미국은 오히려 6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력 시장은 미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히려 우리한테는 되게 더 좋은 거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나옵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23년에 이제 미국이 대략 한 50% 중반대 정도 성장했어요. 네. 되게 많이 성장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23년 초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성장세가 떨어진 겁니다. 23년 초에 미국 시장을 전망할 때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50%, 55%밖에 성장 안 했으니까 네. 미국의 성장세가 이제 예상보다는 23년에 덜 나왔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하반기에 미쳐서 4, 4분기에 뭐 좀 슬로우하네 뭐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그 영향도 사실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때문에 그래요. 네. 기존에는 전기차 구매 1년 뒤에 세액공제 형태로 받았는데 24년 1월 1일부터는 구매 시에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23년에 살 사람들이 안 사고 그렇죠. 24년은 2월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에 55% 성장한 미국이 올해는 60% 이상 성장할 거다. 더 나올 가능성도 제가 봐서는 많습니다. 있다. 예. 근데 이제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미국 시장의 전기차가 60% 성장한다고 보면 한국의 배터리는 한 100% 성장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절반은 테슬라가 이제 팔리는 건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팔리는 테슬라에는 한국 배터리가 안 들어가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 성장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네. 다른 메이커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그림이거든요. 다른 메이커들은 다 한국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60%지만 10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주로 이 얘기는 이게 대수 기준인데, 네. 올해 팔리는 미국 전기차는 주로 이제 큰 차들, 특히 픽업스럭이 올해 많이 나옵니다. 실버라도, 쉐보레 실버라도가 이제 원래 한 해 한 70만 대 정도, 80만 대 가까이도 팔던 차거든요. 네. 그 차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모델이 올해 드디어 나왔는데, 거기는 200kWh가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3배 들어가요. 3배. 아이오닉 6의 3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수로 보면은 만약에 10% 증가하면은 배터리는 30%가 증가하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리비안 RNT도 말씀드렸잖아요. 리비안도 올해 생산량을 많이 늘릴 계획이거든요. F15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들이 다 픽업 트럭이에요. RNT는 이제 RNT하고 F150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에 2배가 들어가고요. 쉐보레 실버라도는 3배가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K배터리의 올해 성장세가 아주 좀 두드러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이게 25년, 26년 되면 더 빨라집니다. 네. 이 생산 스케줄, 공장 완공 스케줄이 그렇게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죠. 예, 여기 이제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이 하신 말씀이 지난해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는 10% 수준으로 중국, 유럽은 물론 글로벌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역으로 높은 성장성을 갖췄다. 특히 IRA법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가 예상된다. 이건 너무너무 장밋빛이에요. 네. 그런데 장밋빛이 아는 이유가 공유도를 열다 쳐놔서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당신네들이 이제 증권사, 이제 금융투자업계,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당국들,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런 쪽들이 지속 편파적이라고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공매도 카르텔이 큰 손해 중인 에코프로 BM에 대해 갖고 첫 번째로 이제 에코프로는 리튬 8달러,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35달러 같은 보고서에서 리튬 가격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서별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쳐서 크게 이제 1조 6천억, 8천억씩 손해봤다고 하는 거니까 8천억 손해보고 있는 에코프로를 추정할 때는 리튬을 8달러를 적용을 하고 포스코홀딩스 추정할 때는 리튬 35달러를 적용을 하니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IRA 우려 이거 얘기할 때 사실은 주로 트럼프는
풍력을 많이 얘기해요. 태양광 풍력을. 네. 근데 이제 IRA 우려하면 항상 얘기하는 건 2차 전지만 얘기하고 태양광 풍력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고 편파적이라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PR 계산해 보면 PR 112배인 에코프로가 제일 비쌀 때 154만 원일 때 PR이 112였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PR 350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뭐 PR 112도 비싸게 느껴지긴 하지만 일단 PR 112가 비싸다고 하면 네. PR 350은 더 비싸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PR 112는 비싸다. PR 350은 싸다고 얘기하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3, 4분기 2차 전지 실적이 부진했다. 그러니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3, 4분기 반도체 장비들 실적이 다 같이 부진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고 뭐 이제 관련돼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서 알만한 이제 반도체 장비들 3, 4분기 실적 보십시오. 다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50%, 70%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면 네. 이제 2차 분기, 3분기 실적 안 좋으니까 팔아라라고 얘기할 거면 3, 4분기에 실적 안 좋았던 반도체 장비도 팔아라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얘기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디케 여신입니다. 디케 여신이 이제 바로 이 뭐랄까 정의의 여신인데 네. 이 정의의 여신에 가만히 보시면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아. 이게 사안에 따라 갖고 이제 불공정하면 안 되고 대상에 관계없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이 디케 여신상에 나타난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반도체는 계속 좋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편파적이다 당신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신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이제 사람 시민들을 속이고 있냐 하면 이것만 봐도 나와요. 이게 이제 23년 11월 10일 날 이제 보도된 건데 출연자에게 8,500만 원 받은 혐의로 서울경제TV 전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TV에 이제 경제방송에 출연하잖아요. 출연할 때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그 사람 애널리스트 아니고 나는 애널리스트고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우리가 주로 이제 증권 방송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애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코스를 밟은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네. 증권 방송에 출연해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다. 네. 그 사람이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돈을 8,500만 원 줬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제작국 간부에 왜 줬냐? 방송 출연 및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배정해달라. 라는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이 경제방송 이제 그 서울경제TV 전 제작국장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 사람이 8,500 주고 출연한 이유가 있겠죠. 그 정보가 믿으면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마 안 그럴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 부정청탁을 한다. 이게 이제 경찰이 조사해서 이제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 돈 준 사람이 자기가 직접 고발했어요.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4월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가 마포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니까. 왜 했냐? 마음에 안 들었나? 예, 마음에 안 들었겠죠. 서울경제TV 국장이. 이 부정청탁한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경찰에서 불송치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과거에 직권은 돈 준 놈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갖고 괜찮고 돈 받은 놈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갖고 그래서 경찰에 가서 고발해 갖고 그 돈 받은 서울경제TV가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런 A 씨에 대해서 저 애널리스트를 저런 거를 언론에서 조사를 해갖고 경찰이 흘려서 실명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죄는 없지만 어차피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돼갖고 이제 저 사람이 죄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소지가 많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돈 내고 출연하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저 사람 말할 때는 좀 걸러서 들어야 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알 거잖아요. 네.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범죄 사실
좀 유포를 좀 사실 좀 흘려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제 경찰도 문제가 많지만 기자도 사실 문제가 많은 거고요. 같은 맥락이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7월 20일 날 기사인데 5억 꿀꺽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매스 리포트 쓰고 본인은 던져.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에서 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리포트를 써요. 쓰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고 그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팔아갖고 5억을 챙겼다는 거니까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세 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담당 분야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그동안 썼던 리포트에 대해 갖고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있었던 증권사에 대해서 이 증권사는 애널리스트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하고 있는 증권사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또 죽어라고 숨긴다고 또 이런 식으로 어씨 이러면서 근데 뭐 이거 아직 밝혀진 건 아니니까 뭐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월 27일 기사 보면 대충 나와요. 이분이 누군지. 일단 DB금투 애널리스트다. DB금투가 나왔습니다. DB금투 다녔던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어모 씨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직전 직장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도 올랐다. 예, 이런 비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어씨라는 이제 어모 씨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녔던 증권사도 나오기 때문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 다음에 DB금투라고 나오니까 이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제 그 구글링이나 이제 네이버링 해보면 나와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20년도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한 게 적발이 됐고 이들은 결국 2021년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건 이런 거는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누군지. 얘기해야 그래야지 이 사람이 형을 다 살고 나와들어도 관련 유관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이제 업력이 있고 하니 내가 좀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이 얘기하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될 거 아닙니까? 앞건 이제 어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혐의만 받고 있고 구속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나 싶은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긴 해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 밑에 거는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최종적인 이 판단을 받아서 징역을 3년, 1년 6개월까지 확정돼서 형을 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특사경이 진짜 이렇게 이름 알리는 거를 지한테 마음에 안 드는 배터리 이슈는 이제 뭐 우리가 쟤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만 갖고도 막 흘려버리고 뭐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막 흘려버리고 반면에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이름 숨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니 당신들이 편파적이라고 욕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선거에서 이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을 한다고요. 지금도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 잘 하십시오, 진짜.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장애 하시는 분들한테 수많은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뇌를 의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 각종 전문가들은 아까 제가 사례를 쭉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홀려서 자기네 카르텔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 꼴랑 10만 원, 20만 원 받고 혹은 직접 돈 8,500만 원 줘가면서 그러면서 증권 방송에 나와서 거짓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당연히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그래야 이 험한 주식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SBS 8시 뉴스에 이제 네. 배터리 아저씨를 이제 사칭을 해서 네. 이제 거기 피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아. 8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런 거 속냐고 내가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일체 이 리딩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요. 나 그런 거 싫어한다고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싫다고요. 내가 소통하기 싫어갖고 국회의원도 탈 수 있는데 지금 안 한 사람이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요. 제발 좀 속지 마시고 그 자꾸 하시는 분들이 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는 머리로 생각하기 싫으니까 내 뇌를 누구한테 위탁해서 쉽게 돈 벌고 싶으니까 자꾸 거기 관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셔갖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어스하고 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그 클래스 강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들여갖고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스스로 자꾸 독립할 생각을 하셔야지. 찍어주는 거 사서 그냥 쉽게 돈 벌 생각을 자꾸 하시니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가 그만큼 후진화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경제 8,500만 원 이제 내고 출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라든지 각종 불법 리딩방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속에서 그 유튜브 광고 이런 걸 통해서 뭐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창궐 하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하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디 스스로 공부해서 내 실력을 길러서 내가 내 능력으로 주식을 직접 이제 이게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그런 힘을 기르는 이제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끝으로요. 예.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좀 예.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2024년 청룡해를 맞아서 지금 한 여윳돈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요 4개 노란색 네. 4개로 이제 각각 나눠갖고 이제 2,500씩 4개를 사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